중동 분쟁 참 복잡하죠. 이걸 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은요, 이 문제를 단 하나의 관점이 아니라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에 담긴 네 가지의 서로 다른, 때로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현실을 통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요, 전쟁터가 두 군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는 병사들의 정신을 지배하려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말 그대로 지정학적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거대한 군사작전, 즉 보이는 전쟁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네 가지 틀로 이야기를 풀어가 볼 겁니다. 이념적인 엔진에서 시작해서 지정학적인 체스판, 경제적인 청사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언적인 시간표까지요. 그리고 이 서로 다른 현실들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프레임입니다. 이념의 엔진. 어쩌면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한 병사의 내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저희가 본 한 자료가 이 과정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말이죠. 세상에서 가장 도덕적인 우리 민족은 머리이고 팔레스타인인들은 인간의 배설물이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군사 예비학교, 메키나라고 불리는 곳의 한 졸업생이 거기서 배운 사상을 전하면서 한 말입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될까요? 하나의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이런 식의 극단적인 비인간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걸까요? 그 과정이 궁금해지죠. 자료에 따르면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체계적인 과정이 있어요. 군대에 가기 훨씬 전부터 시작되는데요. 먼저 영혼에도 계급이 있다고 가르치고 유대인이 그 꼭대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없애버리죠. 그 다음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게 신성한 사명이라고 주입하고요. 이 모든 과정이 군대에서 자동인형 같은 병사를 만들어내는 걸로 완성된다는 겁니다. 이 과정의 핵심에 바로 이 맥키노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준비시키는 프로그램인데 단순히 준비만 시키는 게 아니죠. 여기서 교육받은 졸업생들이 나중에 군대와 정부의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개인의 정신세계에서 벗어나서 국가와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체스판으로 시야를 옮겨보겠습니다. 두 번째 프레임, 바로 에픽 퓨리 작전이라는 가상의 군사작전을 통해서 이 분쟁을 들여다보는 관점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이번 분쟁은 이란이라는 지역 최대 제국주의 세력과 벌이는 피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임무는 아주 명확하죠. 에픽 퓨리 작전. 이란 정권을 끝장내고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결정적인 군사 공격이라는 겁니다. 작전 계획도 아주 구체적이에요. 먼저 위성, 인간 정보, 사이버 기술까지 총동원해서 정보를 싹 모으고요. 그 다음엔 전투기 200대 이상을 동원해서 이란의 방공망을 그냥 무력화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최고 지도자나 혁명수비대 사령관 같은 핵심 인물들을 정밀 타격합니다. 최종 목표는 정권을 약화시켜서 이란 국민들이 직접 들고 일어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접근법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건 그냥 제국주의적인 모험 아니냐, 지역 전체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제2의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이 될 거다, 이런 비판들이죠. 하지만 이걸 지지하는 쪽에서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이건 이란의 제국주의에 맞서는 거고 이란 국민을 해방시키는 전쟁이다. 그리고 핵 위협을 끝낼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주장하죠. 이 작전을 지지하는 자료들을 보면요, 엄청난 자신감이 느껴져요.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가고 있다. 현장 상황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과는 정말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실패는 반복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번엔 이란 국민들이 스스로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아주 강한 믿음이 깔려 있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프레임으로 넘어와 볼까요? 이 관점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이념이나 지정학 같은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분쟁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바라봅니다. 만약에 이 모든 싸움이 종교나 정권 때문이 아니라면요? 만약 이 모든 게 사실은 물류 문제라면 어떨까요? 한 자료가 바로 이런 판을 완전히 뒤집는 주장을 내놓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거죠. 이 해석의 핵심은 이 한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캉툭친 교수의 말인데요. 이건 종교에 관한 게 아니다.
이건 앞으로 70년 동안의 해상 운송 경로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경제, 바로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새로운 글로벌 무역 통로를 만드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옵니다. 바부엘 만데프 해협, 하이파 항구, 걸프 지역의 재건 자금, 그리고 인도 태평양의 노동력. 이 모든 걸 합치면 수에즈 운하 이래 가장 가치 있는 무역 회랑이 탄생한다는 거죠. 이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문명 충돌의 최전방이 아니라 그냥 해상 알고리즘의 관리센터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위해서 가자 지구는 희생되어야만 한다는 그런 논리가 성립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프레임입니다. 이번에는 성경, 그 중에서도 다니엘서의 해석을 바탕으로 한 종말론적인 관점, 즉 시간의 끝에서 이 사건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언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보는 전쟁들은 마지막 전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건 시적에 불과해요. 전 세계가 절망에 빠질 만큼 전쟁이 심각해지면 그때 아주 카리스마 넘치는 한 세계 지도자가 나타나서 7년짜리 평화 조약을 맺게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함정이죠. 조약 중간에 그 지도자가 본색을 드러내고 재건된 성전을 더럽히면서 자신을 숭배하라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끔찍한 환란의 시기는 진정한 왕이 다시 돌아오면서 끝이 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가장 위험한 건 바로 평화 그 자체입니다. 세상은 평화가 찾아왔다고 기뻐하겠지만 사실 그건 영혼을 대가로 치르는 덫이라는 거죠. 이 7년짜리 조약은 이스라엘의 안보를 보장해주고 성전에서 예배도 드릴 수 있게 해주지만 그 대가로 전 세계를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기에 이 평화야말로 대환란의 진짜 시작인 셈이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 똑같은 하나의 사건을 두고 이걸 해석하는 네 가지의 완전히 다른 방식을 살펴봤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념에 쇠뇌된 병사가 있고 다른 쪽에서는 거대한 지정학적 전략을 짜는 장군이 있습니다. 또 다른 쪽에는 이 모든 걸 돈의 흐름으로 보는 글로벌 투자자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걸 지켜보는 예언가가 있죠. 저희 자료에 따르면 이들 모두가 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전혀 다른 현실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 네 가지 프레임이 서로 틀렸다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들은 동시에 함께 작동하고 있어요. 병사 한 명의 생각부터 정치인들의 결정, 강대국들의 움직임까지 이 복잡하게 얽힌 그물망 속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하나의 전쟁을 이렇게나 많은 서로 충돌하는 렌즈로 바라볼 수 있다면 과연 어떤 버전의 현실이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될까요? 어쩌면 이렇게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들이 싸울 때 가장 강력한 이야기를 가진 쪽이 결국 진실 그 자체가 되는 건 아닐까요?